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내내 플러스권 영역에 있다가 마무리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짚어주시고 자, 내일장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금요일 지수 종가로는 0.12% 하락한 1969.16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수급이 꼬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76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죠.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상승 쪽으로 일단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이 나름대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고려인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6%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은 주식들, 즉 대형 섹터들이 못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보다는 일단 기대감으로 시장에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뭐 지지라인을 보이게 된다라면 1960포인트 정도에서는 나름대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물 기준으로 따져보더라도 약 한 253.6 정도가 된다라면 나름대로 조정을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같이 급락이 나오면 그런 모습들이 다시 재현이 된다기보다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저PBR 종목군들, 이러한 것들 위주로 종목군들을 좀 접근을 한다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장 흐름하고요. 다음 내일 장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 구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적 악재 요건들, 그러니까 대북 리스크라든가,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은 반드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에서의 어떤 건전한 조정 구간, 그리고 상승, 이 부분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구간은 또 빠르게 회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조금, 불안하게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다는 점은 결코,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코 좋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좀 참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물론 흔들 것입니다. 흔들고 난 다음에 가도 가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2년간의 박스권 장세, 즉 코스피의 박스권 장세, 그리고 한 4년 가까이 걸쳐진 코스닥의 박스권 장세를 이번은 반드시 돌파하리라 보여지니까요. 이렇게 조정 구간이 들어올 때 체리 피킹 하듯이 주워 담으시면 되겠는데 아직은 완연하게 시장을 돌려세운 모습은 아니니까 지금은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법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더 분할로 좀 접근하는 그런 어떤 대비책,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분할로 접근을 하시되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 현상, 이런 것이 굉장히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종목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들고 계신 포트를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재편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재편하시려면 전화하셔야 될 거예요. 전화하셔서 종목 상담 받으시고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재편해야 될지 힌트를 얻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입니다.
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에서 0110번입니다. 자, 3366-0110번 이쪽으로 전화, 문자 빠르게 주시면 저희도 빠르게 상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요거 정재현 멘토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편으로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으로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0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은요.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는,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정답은 맞추셔야 되고, 재밌는 오답은, 창조하셔서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저희의 기법 CD를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자,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맵의 기법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벤트는 쭉 진행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의 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레저 사업이 화랑을 기록을 하고 있죠. 거의 관련주입니다. 예. 이 회사는 제관업계 선도기업입니다. 제관업계,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을 매수하셨네요. 12,25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즉, 4,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결국엔 지금 주가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이 추세가 이제 벗겨진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12,000원대 초반권역에서 11,000원짜리대, 11,000원에서 12,000원대 이 초반권역에서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역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5% 비중이시니까 일단 확인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3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수급이 꼬여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역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9,400원에 비중 40%. 아직은 지금 둔각을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분명히, SK네트워크스를 말씀드렸을 때는 7,000원 초반대였습니다. 7,100원대 부근이었는데, 지금 너무 높게 매수를 하신 데다가, 너무 높게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지금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봉을 좀 살펴보면서 바로 얘기 좀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둔각을 딱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시죠, 그죠? 근데, 자, 요 선이 안 깨졌어요. 요 선. 그죠?
요선이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62평, 여기서 이 선을 깨지지를 못했고, 62평을 상단, 즉 추세 상단으로 상방역 쪽으로 돌려놓은 상황에서 이거 조우되니까 바로 리바운딩이 크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데이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도 데이지 않았던 이 12평을 잘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불안해하실 구간은 아니고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는데 이 선이 안 깨지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했던 익절가선은 8,8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면 되고 8,8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다시 한번 10,000원을 뚫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꼭 좀 지켜보시고 10,0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화를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고려아연을 매수하셨네요. 32만 7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고려아연이 오늘 6%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종가상이 약 4.8%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16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하나는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점차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일 외국인 쪽과 기관 쪽으로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6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35만원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35만원에서 36만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요. 문자 잠깐 얘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4252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뵙고 싶어요. 오늘도 여전히 호답을 이렇게 어김없이 정말 재밌는 것도 아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강원랜드, 이 뭡니까? 땡! 자, 4900님, 예, 날이 으스스하네요. 두 분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진짜 빵 터지실 분입니다. 예. 대륙 제빵, 예, 거의 정답을 거의 나왔네요, 그죠? 거의 나왔네요. 대륙 제빵, 근데 땡입니다.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예, 꼭 제가 당첨되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인데요. 자, 이건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21,000원에 비중 40%라고 말씀을 하셨고, 4008님. 자, 21,000원에, 지금 40%. 지금 23,000원을 이제 신고가를 막, 뚫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월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껏 이 가격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걱정을 하실 단계가 아니고요. 딱 익절가 잡아가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지금 4008님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거의 익절가 잡으시면 돼요. 익절가 잡으시면 되고 지금은 추세를 강하게 타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멘텀도 잘 부과가 되어 있고 현대차가 스마트카 쪽에 주력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도 동사의 분명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하세요. 들고 하시면 되고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 종목 얼마 이하에는 매도하시지 마세요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공개방송도 꼭 좀 들어와 주세요.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CNC를 매수를 하셨네요. 14만 5,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CNC가 금일 2%의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점대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저점이라고 인식이 됐었던 자리대입니다. 14만 2천원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가망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1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디로 따져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21선 자리대인 13만 5천 자리대는 지지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중고차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SKCNC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또 받는 부분들이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동안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 이격 좁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일단 13만원 자리대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13만원 자리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15만원 정도 때까지 박스권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한솔 홈데코인데요. 2270원에 비중 30%라고 3015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종목들이요. 근데 한솔 홈데코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가 하면 작년 10월달하고 11월달 그리고 올해 바로 초에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코스닥 대안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이죠. 그래서 대안주가 아닌 관심 종목군으로 말씀을 꼭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한솔 홈데코 지금도 여전히 지금 리모델링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자,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살짝 마디 매매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렇게 오른 부분과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던 길이 그다음에 이 조정을 받았던 지금 길이 요거를 옮겨 볼게요. 옮겨 볼 테니까. 요거 딱 옮겨 보면 비슷해요. 그죠? 요 조정받았던 길이대가. 그럼 지금은 여기서, 자, 여기 선에서 꺾여갖고 내려오다가 부딪혔죠. 그죠? 그러면 우리 정재원 멘토님의 마디매매 기법으로 따지면 여기서 딱 반등이 와야 됩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정재원 멘토님이 이런 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자, 한솔 홈데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업황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한손 홈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시고요. 지금, 재상승이 온다면, 자, 이 거래량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래량적인 측면도 굉장히 지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굳이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 선을 깨게 되면 아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00원이고요. 이 선이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시면서 추세가 분명히 2,500원대 이상은 다시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이나 하우란을 매수하셨어요. 2,33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간 지금 손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6% 정도 손실이 좀 발생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차이나 하우란이나 아니면 차이나 그레이트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이나 하우란 같은 경우는 증설을 좀 마무리했죠. 증설을 하고 신규 공장을 좀 가동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리미엄 제지 쪽의 생산량은 늘리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쪽만 중국과 우리나라만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종이 사용량의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는 관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기업 IR을 개최를 합니다. 이 차이나 하우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얘기죠. 과거에 차이나 디스카운트 얘기들 좀 안 좋은 종목군들이 상장 폐지가 당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약 한 2,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약 한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4252님. 정말 부지런도 하시고 정말 이분은 저희 서울경제TV 정식큐 여보세요에서 보물 같으신 분이고 자 이분은 꼭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정답은 여전히 안 보내주고 계십니다. 4252님 썬연료 예.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돼? 땡입니다. 자, 땡인데, 이런,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재미없습니다. 자, 감동도 없습니다. 자, 힌트.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시죠. 자, 이 기업은요, 2012년도, 그리고 2013년에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폭이, 성장폭이 상당히 좀 크겠죠? 예,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라면, 삼겹살.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먹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이 라면 삼겹살 먹기 힘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계량전기에 계량전기요? 예. 계양전기. 예. 계량전기. 예, 계양전기.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945원에 15%입니다. 3,945원에 15%요.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뭐 약간 수익 구간 중이시네요, 그죠?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한 5% 넘게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까지 가면 한 시기는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예.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계양전기가 실적이 되게 좋아요. 왜 실적이 좋으냐 하면 예. 요새는 뭐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물건을 사서 DIY라 그래서 Do It Yourself라고 얘기를 하죠.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구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 2014년도 하우징 페어라는 그것을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했습니다. 그 하우징 페어에서도 이 계양전기의 어떤 드릴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양전기의 실적도 좋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딱 조심하셔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간과하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자, 일봉으로 보면요. 자, 이거 지금 다 뚫었습니다. 그죠? 고점, 저항대 다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는 구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왜 빠지느냐, 자꾸 왜 윗꼬리를 다느냐에 대한 부분, 이걸 참고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 보면은 늘 이 자리대가 돌파가 되면 밀렸던 자리대입니다. 보이시죠?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대는 누군가에 의해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려 계신 분들이, 자, 이때도 그렇고, 이게 몇 년도입니까 벌써? 1900년도예요. 그죠? 2000년도 때도 이 가격대였고, 2002년도도 이 가격대에서 무너졌고, 2007년도도 그랬고, 2009년도도 그랬고, 심지어는 2011년도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 2014년도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 가격대에 분명한 매물을 소화시켜야 될 그만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늘 이 가격대만 오면 밀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여러 군 중복되어 있는 저항대, 즉 전고점이 중복되어 있으면 이 가격대는 원래는 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간다 할지라도 네. 그냥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 역사적 배경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들은.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분명히 여기서 더 올라올 것도 같아요. 근데 밀릴 수도 있는 아주 아리까리한 자리대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네, 저번에는 4,200원까지, 4,2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갔는데, 네. 그 예전에도 2011년도 때도 그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자리대가 몇 번이나 지금 반복돼서 밀렸던 자리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한 구간대죠. 그죠? 그러면 굳이 불안과 희망을 공존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종목은 많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셔도 굳이 이 종목을 막 불안한 감에서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올라갈 건 같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저는 가능하면 제 입장이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힘은 빠지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저는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예. 저 지금 오늘이 4,040원이다 아닙니까? 4,020원요. 예. 아 4,020원. 예. 4,020원이면 예. 한 제가 그럼 매도를 하면 한 4,100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 매도 4,300원요? 4,100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까지는 4,10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이상을 보시기에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ICT요. ICD세요? ICP세요? ICP랑 ICT요. ICT? 네, 네. 그, 12,000원 매수 60%인데, 네, 12,000원에 60%요. 예, 이 기업이 지금, 알고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 거기에서 김용준 멘토님이 네. 한번 기업은 하길래 좀 그거- 알고 계셔야겠죠? ICD입니다. ICD. 예, 아시겠죠? 예, 자, 일단은 이 기업을 매수를 하실 때, 이 멘토분들이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1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11,400원 정도니까 약 한 5% 정도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불안하시니까 이제 저 상담 전화를 하신 거죠? 예, 예. 일단 먼저 매수를 하시기 전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업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그날 예정근 멘토님하고, 김용준 멘토님하고 나와갖고, 네. 에코플라스틱하고 하더라고. 그거 40% 사고, 이거 60% 사고, 했나. 아, 그러셨어요? 이왕 사실 거면 똑같이 50%씩 사시지. 왜 또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60이세요? 아니, 이제, 이건 가격이 조금 비싸고, 에코플라스틱은 가격이 싸니까, 그리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자, 일단은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냐면, 예, 자, ICD를 좀 보시게 되면 네.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예, 근데 A3 라인 발주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 기업도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 빨간색 선 보이시죠? 예, 이게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거든요? 예, 예, 근데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늘어났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주가는 올랐다가 빠져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12,000원짜리 때는 넘어설 거예요. 예, 12,000원짜리 때는 넘어설 것이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욕심은 갖지 마세요. 비중을 한꺼번에 60%를 확 사시는 것보다 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걸 추천하면서, 가격이 예정금 멘토는 조금 주가가 보면은 분할해서 사라고 하고, 김용준 그분은 그날 사야 한다고 엄청, 어르신, 예, 고맙습니다. 예, 김영준 멘토님보다 저를 한 10% 더 믿으신 거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진짜. 들고 계시면 되고요. 수익 분명히 날 겁니다. 지금 이제, 정재훈 멘토님도 말씀드린 게 어르신 수익 많이 보시라고 가능하면 분할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TV 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C요. SKC요. 네네.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31,200원이요. 31,200원.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 25%. 일단 SKC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어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셨어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대형주는 단기 접근이 맞으세요. 단기 접근이 맞는데, 자, 이 단기적 가격대를 잡아보자면, 지금, 월봉을 이래 좀 참고를 해볼게요. 요걸 조금 확대해보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으로 몇 달간 지금 움직인 자리대가 있어요. 그죠? 바로 이 가격대하고 이 가격대 사이에서 계속 같이 움직였습니다. 왔다 갔다를 반복을 했어요. 몇 달간. 자, 지난, 9월달, 지난 9월달이죠. 9, 10, 11, 12, 1, 2, 3, 4, 8개월 이 자리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못 뚫고 간 거예요. 박스권 상단 부분은.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 33,300원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33,300원대에서는 단기적이라도 단기적으로 특히 접근하셨다니까 차익 실현을 좀 권해드릴 거예요. 지금 33,300원짜리대를 또다시 올라올 겁니다. 지금 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요. 그리고 장은 곧 회복하리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3,300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니까 다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중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럼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나요? 33,300원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냐고요? 예. 네,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 올라가지. 단기 접근하셨으니까 단기 접근 자리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36,000원대까지 보셔도 돼요. 중기적으로 네. 36,000원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전자 68,300원 네. 고요. 비중은요? LG전자요. 예, 비중은 몇 퍼센트세요? 50%요. 5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안 해요. 그럼요?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되셨어요? 저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예.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71,000원 쪽에 증권에서 75,000원가량 기다리라 그러는데 네. 해야 되나? 이거 7만 꼭 1,000원에 갔다가 그냥 맨날 꼬꾸락거리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일단 71,000원을 찍고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근데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LG 그룹주들이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분기 때보다는 2분기 때와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바닥권역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거의 뭐 한 달 동안에 매수가 됐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약 한 600만 주 가까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좀 많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작년 10월 달에 68,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지루함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50%시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65,000원 언저리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71,000원짜리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약 한 75,000원에 76,000원대까지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만 더 가지고 가보시고요. 그리고 75,000원짜리 대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정답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오답을 맞추셔야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인데요. 44,700원에 비중 10%라고 9234님 남겨주셨어요. 자,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가 한참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핑계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실적이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자,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꺾고 내려오는 선까지, 이제 꺾는 부분 아니냐. 즉, 추세를 이제 꺾고 내려오지 않느냐. 이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을 살펴보시면, 이 구간에서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지금 이 구간대, 즉, 바로 주봉상 62평이죠. 여기가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봉상 62평을 깨뜨리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셔야 되는데, 한 번도 조우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조우 구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리바운딩이 한 번은 나옵니다. 그게 39,6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자, 이게 제대로 다시 상승하는 구간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근데 올라올 때는 분명히 5만원대가 저항대가 다시 한번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올라오진 않습니다.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2주, 3주는 걸려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이네요. 69,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건설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적자였다가 바로 1분기 만에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물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1분기가 건설 섹터의 바닥이다라는 부분들,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얘기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69,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6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일단은 6만원, 6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고요. 17,800원에 50%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라고 목표가를 좀 잡아달라고 또 문자를 주셨네요. 1392님. 자, 네오이즈 게임즈. 제가 그 게임주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상담,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매번 상담에 대한 게임주가 얘기 나올 때마다 게임주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보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게임주는, 자, 이게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게임을 규제하는 산업군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그리고 의지가 강한 만큼 게임은 규제 쪽을 아직 받아들여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셧다운 제도까지 여러분 위헌을 구하는 판결을 했는데 합헌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아직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법원의 정책적 방향이 게임 산업을 규제 산업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게임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보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면 거기서 더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지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꺼지고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꺼진데, 지금 요번에 올라오다가 꺼진 거는 바로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는 셧다운제, 즉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합헌이라는 얘기 때문에 빠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대가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대니까 조금은 더 들고 와보시되,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온다면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16,000원, 즉 종가상 16,000원을 깨게 되면요, 자, 그때부터 또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해서 15,000원대까지도 또 밀렸다가 거기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차익 실현 구간대는요, 너무 높게 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대 다시 나도 모르게 밀렸던 자리대에서는 분명히 매물을 소화시켜야 되는 구간이 와요. 바로 17,200원대 부근이 되는데, 거기서는 본인이 기대감에 샀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 그때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구간이 나오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네요. 38,500원에 30%를 매수하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죠. 2분기 때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9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대량의 매도가 좀 나왔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승치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권역까지는 좀 가져가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즉 손절 가격은 3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종목이 잠시만요. 예, 휴맥스 13,500원. 비중도 크십니다. 80%나 되시네요. 자, 휴맥스가 어떤 지금은 실적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주가 자체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자리대는 지지는 받고 있는 자리대입니다. 근데 요 구간이 지금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과, 그죠? 지금 받치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받치고 있는 구간이 지금 다행스럽게도, 자, 아래 꼬리를 자꾸 달면서 받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언제부터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느냐? 바로, 요번 주 목요일쯤 되면, 이 부분이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목요일 휴일이죠, 그죠? 그럼 금요일쯤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금요일쯤 돼서 이게 상방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더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이고, 그때 하방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손절을 감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세요. 금요일까지만. 금요일 날 딱 돼서 그게 방향성을 위로, 즉 빨간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더 들고 가세요. 그리고 13,500원대 이상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근데 자, 그날도 금요일 날도 파란색을 만들면서 음봉 쪽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매도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한 방향성을 결정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셨네요. 32,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종목 상담한 것 중에 삼성중공업은 제일 많이 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중공업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위에서 매수하셨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틸 수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주가 많다라고 해갖고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가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락 쇠퇴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저가를 찍고서 28,100원의 저가를 찍었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우선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31,000원 정도대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자리대를 아마도 저항대로 좀 인식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전략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약 10% 정도 손실권역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해서 35,000원 이상권으로 가시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빠지는 종목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가격이 싸다 그래서 다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에 알맞는 종목군들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주에 대한 힌트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업은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곡인데요.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 자,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차바이오엔인데요. 15,000원에 비중 20%라고 9515님 남겨주셨네요. 자, 차바이오엔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부정적인 얘기를 사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것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세를 꺾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도 저는 사실상은 이 자릿대가 위험해 보이는 자릿대입니다. 14,700원이 이게 저항대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자릿대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뚫고 올라왔다면 지금 여기서 제가 고집부려서 계속 매도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14,700원대를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겠다. 즉 14,6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아놓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의 방법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22,000원대 부근 오면, 자, 손절가를 17,800원까지 거의 18,000원까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어깨에 파실 수 있는 전략대가 나올 거예요. 목표가가 18,000원이 아니고요. 2만원 이상이 올라오면 익절가를 18,000원으로 올리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상담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매수하셨네요. 23,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도 보시게 된다라면 바닥권역을 이제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큰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25,000원, 26,000원 자리대가 저항라인대입니다. 매물설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27,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23,000원. 23,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이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36,300원에 비중 20% 0102님 남겨주셨네요. 자, 한국전력 지금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한 수익 구간 중이신데 더 들고 가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 고점 영역대인 42,000원대까지의 목표가를 일단 1차로 잡아두시고 가시면 되겠고, 지금 익절가는 즉 12평이 손상되지 않는 선 37,500원 잡아드리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당첨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147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정답 대륙재간이었네요. 여러분, 대륙재간 저희가 좀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켰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 지금 사후 약방문식 처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후 약방문입니다.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조금 이런 처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대한민국 아직 더 슬퍼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자, 저희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